바바반가의 오늘의 연 구독, 좋아요 출발합니다. 왜 지금 2025년 3월인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인류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예언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단순한 흥미가 아닌 무엇인가 준비해야 한다는 직감 때문입니다. 2025년 3월, 이 시점은 수많은 예언가들 가운데 한 명, 바바반가가 간접적으로 언급한 중요한 시기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녀는 명확한 연도나 월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언을 분석한 연구자들과 해석자들은 특정 표현들, 상징적인 언어 속에서 이 시기가 의미하는 바를 찾아내려 했습니다. 세계는 다섯 번째 계절이 오는 시기에 방향을 바꾼다. 동쪽의 빛이 커지고 서쪽의 그늘이 짙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들에 대해 많은 이들이 해석을 시도해왔고, 그 중 하나는 지금 이 시기, 바로 2025년, 그 중에서도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감정적 해석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시기에 들어서며 몇 가지 뚜렷한 징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계속되고 있고, 한국 역시 겨울과 봄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이상 고온, 갑작스러운 폭설, 국지성 가뭄과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현상은 단지 환경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와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바바 반가가 말했던 자연의 질서가 다시 쓰인다는 문장이 겹쳐 떠오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격변입니다. 전 세계적인 정치 불안, 각국의 지도자, 교체, 신흥 세력의 부상과 기존 강대국의 흔들림. 이런 구조 변화 속에서 한국 역시 중대한 정치적 갈림길에 서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 국내외 정치 지형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2025년 초부터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의 흐름입니다. AI, 로봇, 생명공학, 우주산업, 그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화. 바바 반가는 사람이 아닌 존재가 사람을 이끈다는 표현을 남겼는데, 이는 인공지능의 부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도약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지역 중 하나가 바로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입니다. 이 모든 흐름이 겹치는 2025년 그리고 그 시작점인 3월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닌 하나의 신호처럼 보입니다. 지금의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서 있으며 변화의 방향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바바 반가의 예언은 단지 과거 한 인물이 남긴 말이 아니라 지금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 비친 한국의 모습은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예언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읽어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2025년 3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가 그리고 한국이 새로운 길에 들어서는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바바반가는 누구인가? 바바반가, 본명은 반겔리아 판데바 구슈테로바. 1911년 불가리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강한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며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녀는 자신이 미래의 사건들을 느끼고 예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반신반의했지만 점차 그녀가 말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발칸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주로 입을 통해 전해졌고 그녀 곁에 있던 통역가나 방문자들이 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예언은 문학적인 표현이나 상징으로 가득하고 직설적인 언급보다는 비유와 상징, 암시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강철새가 거대한 탑을 들이받는다는 말은 2001년 9.11 테러와 연결됐고, 검은 얼음이 수천을 묻는다는 표현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1996년 사망했지만 그녀가 남긴 예언들은 21세기 이후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예언 중 일부는 명확하게 특정 시기나 방향성을 암시하고 있어 사람들은 그녀의 말이 단순한 점괘를 넘어서 어떤 흐름이나 주기를 읽은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주목받아 왔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높은 적중률입니다.
실제로 냉전의 끝, 러시아의 경제 붕괴, 미국 대테러전의 시작 같은 사건들을 암시한 내용들이 그녀의 예언 속에 존재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언의 형식입니다. 추상적이지만 어느 순간 현실과 연결되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의 범위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 나라의 미래가 아니라 세계적인 재난, 전쟁, 신기술, 기후변화, 인류의 각성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사람들은 바바 반가의 예언을 마치 현대판 성서처럼 해석하고 분석하고 반복해서 읽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세상이 불안정하고 방향을 잃은 듯한 시기에는 그녀의 말 한 줄 한 줄이 더욱 강한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바바 반가가 직접 한국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묘사한 동쪽의 강한 나라, 빛이 솟는 땅, 작지만 중심이 되는 땅 같은 표현들은 지금의 한국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녀가 남긴 말 속에서 지금 한국과 관련된 암시를 찾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녀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녀의 말 속에서 2025년 3월에 한국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계속해서 따라가 봅시다. 예언의 진실 혹은 미스터리.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예언은 미래를 미리 알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상상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바바 반가의 예언은 실제로 놀라운 정확성을 보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말들은 매우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의도적인 해석일 뿐이라는 반박도 끊이지 않습니다. 예언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현실과의 일치 여부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문장은 대부분 상징적이고 시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로 어떤 사건을 말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두 형제가 무너진다라는 말은 9.11 테러 이후에 해석된 것이지 그 전에 그것이 쌍둥이 빌딩을 말한다고 명확히 알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바바 반가의 예언은 진실과 환상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진정한 예지자라고 부르지만 또 누군가는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해석 욕구에서 비롯된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말이 여전히 힘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불안정한 세상일수록 내일이 예측되지 않을수록 사람들은 누군가가 미래를 봤다고 말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을 찾게 됩니다. 바바 반가의 예언은 그런 점에서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녀의 말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그녀가 실제로 미래를 봤는지는 누구도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언을 통해 사람들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예언의 가치는 충분한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의 예언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해석하고 이해하며 대비할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질문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바바 반가가 말했던 변화의 시작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챕터 4. 한국에 대한 예언, 존재할까? 바바 반가가 남긴 예언에는 한국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예언을 한국과 연결시키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녀의 예언 속 표현이 상징적이고 시대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동쪽의 땅, 붉은 용 옆에 빛나는 별, 작지만 중심이 되는 나라 같은 표현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과거에는 일본이나 중국에 적용되기도 했지만 지금의 글로벌 흐름에서 본다면 한국과 연결된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작지만 중심이 된다는 표현은 인구는 적지만 기술력, 문화력,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오른 나라를 뜻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반도체, AI, 문화산업, 바이오 산업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붉은 용 옆이라는 표현은 지리적으로 중국 옆에 위치한 한국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과 경쟁하는 가운데 그 옆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는 한국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바 반가의 예언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한국이 그녀가 예언한 새로운 중심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인 강대국이 아닌 예상치 못한 국가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바 반가의 예언 속에 명확한 지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말한 상징과 흐름을 오늘의 현실과 연결해 볼 때 지금 한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바바 반가가 정확히 한국을 가리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말 속에서 우리 미래에 대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분명히 세계 속에서 독특한 에너지와 위치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점이 그녀의 예언과 맞닿아 있는 이유입니다. 빛나는 나라에 대한 언급. 바바 반가의 예언 중에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아나는 작은 나라라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표현은 지금의 한국을 연상케 한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 빛은 단순한 조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표현 속에서 빛은 영향력, 문화, 정신적 에너지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계에서 문화적 영향력을 폭발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K-POP, K-드라마, K-뷰티, K-게임까지. 한국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글로벌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작지만 강한 나라라는 표현도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이는 군사력이나 인구보다는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뜻한다고 해석됩니다. 한국은 작지만 기술과 창의력으로 세계적 흐름을 바꾸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바바 반가가 예언한 빛나는 별의 부상과 연결됩니다. 그녀는 빛은 태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돌 위에 새겨진 이름에서 온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역시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며 세계에 영향을 주는 나라, 바로 한글과 전통을 지닌 한국과 연결 짓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빛의 나라는 단순히 외형적인 성공이 아니라 정신적 차원의 역할도 암시합니다. 즉, 물질 문명이 정체되거나 파괴적인 길로 나아갈 때 그것을 균형 잡아줄 새로운 사상의 중심이 나타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은 불교, 유교, 기독교, 전통 샤머니즘까지 다양한 사상과 영성을 품고 있으며 그 융합이 전 세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처럼 바바 반가의 예언 속 빛의 나라는 단순한 미래의 승자가 아니라 인류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후보 중 하나로 한국을 보는 해석은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기술 강국의 중심. 바바 반가는 기술 발전에 대한 예언도 다수 남겼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뇌를 대체하는 지능이 태어난다. 살아있는 금속이 인간과 대화한다. 기계가 사람을 통제하는 시대가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지금의 인공지능, 로봇 기술, 생명공학 등의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혁명의 중심에 선 국가는 어디일까요? 미국과 중국도 있지만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AI와 반도체, 로봇, 바이오 기술에서 두각을 드러낸 한국이 빠지지 않고 언급됩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AI 산업에서는 자체 언어 모델, 음성 인식, 로봇 기술 등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 위성기술 등에서도 선두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죠. 바바 반가가 말한 새로운 뇌를 가진 인류는 인간 중심의 사회가 AI 중심 사회로 전환됨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이런 전환점에서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는 미래, 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녀는 검은 유리는 미래를 말하고 그 안에 말없는 존재가 진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스마트폰, 모니터, AI 스피커와 같은 기기들을 떠올리게 하며 한국은 이 모든 산업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소비국이 아니라 기술을 창조하고 세계에 수출하는 창의적 생산국입니다. 기술력은 곧 국제 영향력이며 이는 단지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문화와 정치, 사상까지 연결되는 힘이 됩니다. 바바 반가가 기술에 대해 경고와 희망을 동시에 남긴 것을 보면 한국 같은 나라가 그 흐름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인류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즉, 기술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은 앞으로 단순한 산업 강국이 아니라 미래 문명의 모범을 제시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대변화. 바바반가는 기존의 질서는 무너지고 낯선 이름의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정치적 변화에 적용될 수 있지만 한국에도 그 의미가 깊게 다가옵니다. 지금의 한국은 매 정권마다 큰 변화와 이슈를 겪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2025년은 한국 정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 새로운 정치 방향, 외교 정책, 대북 전략, 경제 개혁 등 다양한 요소가 겹치며 큰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바 반가는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은 인물이 지도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정치 엘리트가 아닌 새로운 흐름의 인물이 부상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치에서도 비정치권 출신, 젊은 세대, 새로운 이미지의 인물들이 부상하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민중이 깨어난다. 손에 쥔 기계가 그들을 하나로 묶는다고 말했는데, 이는 인터넷, SNS, 모바일 기기를 통해 국민이 직접 정치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한국은 이러한 디지털 정치 참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정치 시스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치란 단순히 권력을 쥐는 게임이 아닙니다. 사회의 방향, 국민의 삶,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바바 반가는 지도자가 바뀌면 나라의 운명도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정치적 결정 하나하나가 미래의 한국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5년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3월. 한국은 또 한 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결정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도 혹은 혼란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열쇠는 지금 우리 손에 있습니다. 분단의 끝. 바바 반가의 예언 중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문장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하나였던 것이 둘이 되었고 다시 하나로 돌아갈 것이다. 이 단순하지만 강렬한 문장은 여러 나라의 분열과 통합을 떠올리게 하지만 특히 한반도의 상황과 맞물려 많은 이들의 해석을 끌어냈다.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남과 북으로 나뉘어 70년 넘게 분단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다. 그래서 둘이 다시 하나가 된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을 떠올린다. 바바 반가는 강은 물을 가르지만 마음은 다시 흐른다고도 말했다. 물리적인 분단은 있었지만 민족의 정체성이나 문화의 흐름은 여전히 연결돼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금의 남북 관계는 단절과 연결 사이를 오가고 있다. 그리고 세계 정세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대화의 가능성도 점점 다시 떠오르고 있다. 2025년은 남북 모두에게 전환의 시기일 수 있다.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과 내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정치적 전환기 속에서 대북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갑작스러운 접촉, 회담, 상징적 선언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다. 물론 통일은 단순한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수많은 분야에서의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다. 하지만 바바 반가는 작은 다리가 거대한 벽을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이는 상징적인 첫걸음, 작은 연결의 시작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녀의 예언 속에는 분단과 관련된 또 다른 표현도 있다. 철의 선이 사라지고 종소리가 다시 울린다. 이는 비무장지대의 해체, 평화협정 체결 또는 공동체 회복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바바 반가가 실제로 한반도의 통일을 받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녀의 말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운다. 세상에 영원한 분열은 없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의지가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 지금 우리는 분단된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연결될 수 있는 미래도 함께 상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상상은 때때로 현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 2025년 한반도는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될까? 그 답은 우리 모두의 의지 속에 있다. 오늘의 구독, 좋아요 도착했습니다.